자, 지금 11월 3일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기도 했는데 지난 2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양성 판정 확진이 예. 되면서 입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윗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를 하고 계신데 네. 여전히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입원했을 당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워낙 뭐 본래 건강하셨고 그렇죠. 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도 넘치고 네. 또 이제 군부대 입원해서 뭐 최고의 또 치료도 그럼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네. 다행히 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퇴원해서 정말 다행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74세, 네.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77세인가요? 아, 예, 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되나, 또 선거를 치르고 나서 취임식 전에 어떤 일이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승자가 네. 이제 이런 신변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직 승계 구도를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혹시 대통령 재임 시 사망 또는 또 뭐 네.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사망 시나 이제 사임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제 부통령이 그렇죠. 물론 이제 승계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미국 역사상에 8번 있었다고 해요. 많이 있었네요. 예, 근데 근래 이제 있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963년도에 JFK가 암살 당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던 잔슨이 이제 대통령이 됐었고요. 됐었죠. 네. 그 다음에 1974년도에 리처드 닉슨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석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런데 부통령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하원 의장으로 가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순위죠, 그게. 예, 순위가 네.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도 지금 연세가 80세입니다. 그렇게 예, 됐나요? 고령이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생소한 이제 그 직책인데 일종의 상원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식 타이틀이 President Pro Tempore of Sena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19년도에 91번째로 이제 그 임명된 네. 척 글래스리라는 상원이 계십니다. 아주 그 베테랑이죠. 예. 이분 연세가 87세입니다. 와. 예, 그래서 또 만약 이분한테 문제가 생겨서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장관, 폼페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안 될 때는 미누슨 재무장관, 순위가 쭉 있네요. 그 다음에 네.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장관,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위가 내려갑니다. 되네요. 네. 그런 일이야 뭐 더 이상 있지 않겠지만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알아봤고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후보 중 어느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네.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네. 이제 만약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순위로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사망 또는 사임이든 이렇게 부재가 생겼을 때 그 승계 구도고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건강 상태 걱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또 선거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예. 되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만약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네. 만약 건강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악화된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네.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하원 의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원 대표에게 네. 내가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에게 위임하겠다, 트랜스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순서가 예. 예, 수정헌법 25장 뭐 3절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수정헌법이 이제 생긴 그 또 백그라운드가 또 재밌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0년대에 네. 옛날로 가네요. 네. 심장마비가 심하게 왔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 이제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 이제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네. 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닉슨 부통령을 이제 믿지 못해서 권한을 승계하지 않고 네. 측근들로 구성된 이제 위원회가 이제 국정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그 뒤에 또 경미한 심장마비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누가 되겠다 싶어서 네. 이제 그 헌법 수정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1967년도에 수정헌법 25장이 통과되면서 네. 법적으로 이제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마련된 거죠. 67년도에 예. 됐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가 이제 또 근래에 있은 네. 몇 번 있는데요. 85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술 때문에 한 8시간 동안 마취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 부통령이 이제 고난 대응을 했었고요. 네. 또 2002년하고 2007년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네. 이제 수면 마취 대장 내시경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딕 체이니 부통령에게 네. 한 8시간 간 또 이제 고난 대응을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 경우고요. 아까 비자발적 강제도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자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갑자기 그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본인이 의사를 전달할 수 없고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수정헌법 25장 4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각과 의회가 지명한 그룹이 하원과 이제 상원에게 대통령의 상태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를 하면은 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본인이 의식을 뭐 회복하거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괜찮아졌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의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의회에 보고했던 그 내각과 임명된 그룹이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하원과 상원이 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 대통령 권한은 이제 박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변호사님 대통령직에 있을 때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 이렇게 수정헌법까지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죠? 네. 대통령 후보로서 수행 불가능하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3일이 대선이니까 지금 뭐 한 26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두 후보 중에 선거 11월 3일 전에 뭐 사망을 만약 한다든지 건강상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내가 후보로서 할 수 없다. 네.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전국 위원회가 새로운 후보를 이제 지명해야 됩니다. 빨리.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아직 3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미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이미 조기 투표를 하거나 했어요. 부재자 맞아요. 투표를 이제 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투표용지도 이제 인쇄도 다 끝나버렸고 그러네요. 지금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런 문제는 또 각 주마다 주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죠. 저희가 많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예. 자, 이건 지금 후보자 일대잖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그 미국이라는 게 저희가 11월 3일 날 선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 임기 받기까지는 또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단계 사이에 네.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11월 3일 날 네. 선거가 있고 네. 12월 14일에 전국에서 이제 모인 선거인단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인단 예. 투표가 예, 있죠. 투표를 하고 네. 또 1월 6일 경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가 인준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1월 20일 경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이제 그 모여서 네.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 이제 그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 이겼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 사망을 했다. 12월 14일 전에 사망을 했다. 선거인단 투표 전에. 예. 네. 그러면 선거인단이 이제 모여서 네. 또 이제 투표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보를 다시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원상복귀 돌아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든 네. 공화당이든 이제 후보를 몇 명을 이제 낼 거 아니에요. 선거단에서 네. 이제 전국 이제 그 선거단에서 이제 내 가지고 그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538명이.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든 270표를 이제 받아야지 이제 그 후보로서 대통령. 그러면 만약에 선거인단 투표 전에 사망할 때는 거의 대통령은 이 538명의 선거인단이 결정을 하게 되겠군요. 예, 네. 근데 뭐 다행히 예. 이런 경우는 아직 미국 역사상 한 없어야죠. 번도 없었다고 없어야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 만약 후보 중에 한 분도 270표를 이제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의회가 투표를 그 제일 많이 받은 그 표를 많이 받은 3명 중에서 네. 한 명을 의회에서 또 선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있고.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선거인단 투표 지났어요. 대통령 예. 당선인이 됐어요. 당선인 네. 취임 전에. 근데 아까 1월 6일인가 의회 인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전후도 좀 나뉘나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 1월 6일 의회가 승인을 하면은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하면은 취임식은 안 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되면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 사망식이나 또 사임식 그 구도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예. 경우는 이제 그 부통령이 그쵸? 대통령이 되는데 인준 전에 혹시 예, 그런데 이제 12월 14일 날 예. 이제 투표는 선거인단 투표는 했지만 1월 6일 의회가 승인되기 전에 그 한 달 사이에 만약 사망을 한다면은 이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그 뚜렷하지가 않고요. 좀 이제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승인이 안 됐으니까 정식 차기 대통령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뚜렷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아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가끔 이런 얘기 들립니다, 변호사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좀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게 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계속 이제 우편 투표는 이제 부정 선거가 될 것이고 뭐 사기가 많아서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기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아마 한 것 같은데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면은 네. 네.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yes, no를 하지 않고 네. it depends.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요. 이런 네. 이제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그 이제 소송을 위해서 이미 각 주마다 그 준비를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고. 거기서 나온 얘기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건 그렇죠.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미국 이제 선거 역사를 보면은 네. 아주 치열한 접전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0년도에 이제 그 닉슨
후보가 이제 아주 젊은 JFK한테 근소한 차이로 이제 졌는데 이제 네. 깨끗하게 이제 물러났었고요. 네. 또 유명한 이제 2000년 선거 때 알고 네. 후보가 부시 후보한테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585표 불과 585표 차이로 이제 졌지만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깨끗하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유명한 또 이제 일화가 있는데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하고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이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인수인계를 한 걸로 유명한데 네.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네. 들어오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런 이제 메모를 남긴 걸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뭐라고요? 그 내용이 후임자한테? 예, 후임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노트를 읽어볼 때는 당신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돼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우리 미국의 성공입니다. 감동이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Best wishes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참 멋있잖아요. 멋있네요. 멋있고 네. 이게 정말 진정한 미국의 민주주의이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토론회 얘기하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 분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사건이에요. 큰 네. 별이죠.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네.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고 영면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어떤 분인지 미국에서 예. 이분의 위치가 그 긴스버그는 뭐 RBG라는 그런 이제 닉네임 같이 약자로 그렇죠. 유명하고 네. 영화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 나이를 떠나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락스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네네.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을 그 평등, 특히 여성의 여성 이제 평등에 평등, 대해서 맞아요. 이제 투쟁을 해왔고 변호사 시절에 이제 있었던 이제 케이스가 참 유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분이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싸웠지만 또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남성을 맞아요. 위해서도 싸웠어요. 네.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긴 승소한 케이스가 있는데 역차별 케이스로 네. 유명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부부 중에 뭐 남편이 돌아가시던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던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그 베네핏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이전에는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그 조항이 뭐 그 당시는 남자가 90% 일을 하던 그런 시절이기 네네. 때문에 네. 여성이 이제 부인이 사망하면은 남편은 그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예,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60년대 케이스인데 이제 부인이 돈을 벌고 남편은 가사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법으로는 남성은 받을 수 없고 네. 여성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긴스버그 변호사가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이 케이스를 이제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그때부터 이제 소셜 시큐리티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예, 그런 아주 유명한 또 케이스가 이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 당시에는 3등 약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많이 했지만 어느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50년대 말에 이제 법대를 졸업했는데 그것도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맞아, 여성은 몇 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하버드에서 아마 다니다가 콜롬비아 법대로 이제 전향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 당시에 뉴욕시에서 시내에서 본인을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이제 법률사무소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뭐 직종은 어떤 사무소에 들어가서 타이피스트나 뭐 이런 정도밖에 이제 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평생을 좀 굳건 아우 굉장히 좀 얼굴도 조그맣고 마르셨는데 강인해 보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하지 않았나. 자, 대법관인 긴즈버그 공석이 됐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석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48세의 여성인데요. 에이미 코니 바렛이라고 이제 네. 지금 현재 제7 연방 항소법원 이제 판사고 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며 네. 자녀가 무려 7명이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2명인가 1명은 이제 입양을 한 아이인데 하이티에서 네. 이제 입양한 아이도 있고,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 보수 진영의 판사가 공석이 됐을 때는 보수 진영의 판사가 또 그 자리를 그렇죠. 메꾸고 진보면 또 좀 이렇게 됐었는데, 마지막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흑인 판사 중에 크란스 타머스 판사가 마지막으로 진보 판사가 공석이 되는데 보수가 들어간 이제 그런 경우고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저 기억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진보 공석에 보수가 보수가 들어가게 다시 되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베렛 판사는 굉장히 이제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성들의 낙태 고난이라든지 또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그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판사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지명자죠. 네. 지명됐고 그러면은 이제 인준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균 대법관 인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한 5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증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이번에는 뭐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빨리 이제 11월 3일 이전에 이제 인준을 하려고 서두르는데, 네. 인준에 필요한 상원 의석이 51석인데요. 지금 공화당이 갖고 있는 53석 중에서 메인주의 수잔 칼린스 상원하고 알래스카의 리사 멀커스키 이 두 사람은 이제 선거 전에 인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미 이제 빠졌지만 그래도 51석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법사위원회에 있는 2명의 상원, 공화당 상원이 지금 코로나에 이제 양성 판정이 났고, 네. 또 다른 한 명이 양성 판정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12일부터 시작하려던 것을 10월 12일, 네. 10월 17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9 패키지는 일단 접어두고, 네. 안 한다 그랬어요. 예, 네. 대법관 이 인준에 신경을 뭐 써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네. 아마 선거 전에 그렇게 밀고 나갈 걸로 이제 그렇게 나간다면 네. 공화당이 지금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법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힘들고 이민 생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네. 누가 되든 이게 내 생활, 그렇죠. 나와 무슨 예.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제 그 판결이 나는데, 그게 우리 생활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판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3일 선거 이후에 일주일 뒤 네. 11월 12일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바마 케어가 이제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11월 10일. 네. 네. 근데 긴스버그 대법관이 계실 때는 5대4로 이제 그 보수가 한 석이 더 이제 우세했지만, 네. 존 로버트 대법관이 이제 스윙 보트로 왔다 갔다 해서 하셨죠, 그동안. 예. 했는데, 지금 베렛 대법관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대법원의 이제 구도가 6대3으로 이제 완전 기울어져 버리죠. 네. 그리고 베렛 판사가 이제 이미 이전에도
오바마 케어에 대한 곳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네. 견해를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11월 10일 날 판결을 이제 해서 오바마 케어가 이제 없어진다면은 제일 큰 문제가 지병이 있는 분들은 커버리지가 이제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보험 그런 정책이 지금 현재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대법관 한 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보 보수 잘 모르지만요, 변호사님. 그런 뭔가를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인 생각을 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지 한쪽으로 좀 몰아져 있다라면은 좀 양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살짝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얘기가 네. 바이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안 했지만 네. 만약 6대3으로 기울어지고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이 숫자가 9명인데요. 네. 13명으로 이제 늘리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네, 저희가 근데-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만약 이제 네. 상원에서 인준이 이제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투표를 못하는 못할 상황?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제 4대4로 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이 그래도 11월 10일 날 이거 결과는 일단 투표를 하나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예, 또 안 그러면은 이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은 이제 수백만 명의 이제 가입자들이 지병이 있는 가입자들이 커버리지를 다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과 바이든.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고 또 TV 시청률이 엄청 나왔다고 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두 후보의 토론을 지켜봤는데 네. 그 다음날 평 또 보면서 정말 뭐라 할까요?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네, 이거 잘했든 못했든 예, 좀 토론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세계가 지켜보는 이제 토론회였는데 네. 뭐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고 저 역시 기대를 가지고 TV 앞에 앉았는데 네. 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토론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죠. 내용을 떠나서 그 태도나 이러고 진행 과정이요. 네. 그 저희들이 아이들 학교 키울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가지 디베이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끼어들고 말 맞고 막말하고 이런 게 그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이제 어린애들 학교 캐피테리아에서 네. 음식 집어 던지고 푸드 파이트라고 그러죠. 네. 그런 수준으로 이제 평을 한 이제 평론가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양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뭐 재선이 되면 내가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우지 않고 계속 이제 뭐 끼어들고 방해하니까 그 진행자 역시 이런 경우를 처음 이제 네. 겪으니까 이분도 크리스 월러스가 굉장히 노련한 베테랑이죠. 베테랑인데 예. 그분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컨트롤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겠죠. 처음에 대법관 인준 절차를 왜 선거 전에 서둘러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네.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4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고 바이든 후보는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국민이 선출한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답변을 듣고 결정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 유권자들이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질문, 진행자의 질문입니다. 네. 오바마 케어를 왜 없애려고
소송을 하나 이거에 대한 대답도 있었습니까? 예, 트럼프 후보는 뭐 오바마 케어는 엉망이다 한마디로 그 모든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 조항은 이미 폐지를 시켰고,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오바마 케어는 뭐 이제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했고. 대답을 했고,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면은 수백만 명의 이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어지고 이게 만약 없어지면은 대체할 수 있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폐지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진행자가 그럼 트럼프 케어 뭐 하는 대안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냐, 뭐 그거에 예. 대한 답도 오갔던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코비드-19 대응을 네.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도 있었어요. 예, 네. 트럼프 후보는 물론 내가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초기에 내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서 사망자가 이 정도 나왔지 아니었으면은 사망자가 200만 명도 넘었을 거고 또 이제 백신도 곧 나오기 때문에 나는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19이 위험하다는 것을 2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사실이에요. 있었고, 네. 이제 녹취록도 이제 있는데, 그 사실을 국민에게 이제 숨기고,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서 20만 명이나 사망자가 지금 나왔다. 지금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코비드-19을 대응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네. 백신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차이니즈 바이러스 뭐 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 시위 데모대와 다음 질문입니다. 시위 데모대와도 극우 단체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네. 지금 말할 수 있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 월러스 진행자가 네네네. 그 극우 단체에게 대통령께서 네. 일단 모든 과격한 행동은 중단을 하고 네. 물러나라.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요? 그래서 이제 또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말해 보십시오. 네. 그랬더니 그럼 어느 단체를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 백인 우월 단체 얘기를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tand back and stand by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기억할 때는 네. proud boy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proud boy가 일종의 이제 세마이 밀리터리 같이 복장도 그렇게 하고 무기도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과격한 극우 단체인데 네. 이제 stand back, stand by라는 얘기는 잠시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대기하고 있으십시오. 그랬더니 네. proud boy라는 이제 극우 단체는 그 말에 대통령의 말에 신이 나서 페이스북에 알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2017년도에 찰스 그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극우 단체들하고 또 이제 그 막 붙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체를 비난하지 않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비난을 하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치고 비난을 하지 않고 네. stand back, stand by 이런 일단 물러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같아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만약 내가 이제 선거에 질 경우에 내가 정말요.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당신을 우리 미국 시민들이 찍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양쪽 후보 간의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네. 지금 내가 역사상 경기가 최고였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대법관을 2명이나 이미 임명을 했었고 지금 이제 3명째 임명을 할 단계에 있고 그동안 공석이던 수백 명의 연방 판사도 내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보수 쪽에 이제 지지자들한테 내가 한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짓말만 많이 하고 코비드도 국민한테 숨기고 엄청난 사망자를 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갔다. 미국은 합치고 치유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제 갈라놓으려고 한다. 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또 독립 인디펜던트 사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하겠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토론회는 사실은 이게 열릴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할 당시만 해도 네.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10월 15일 2차 토론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성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14일 이제 격리하라고 이제 CDC에서도 이제 방침이 남아 있는데 네. 15일에 하게 되면 이제 그 레귤레이션을 어기게 되는데 네. 일부에서는 만약 하더라도 네. 트럼프 후보하고 바이든 후보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버추얼 디베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분위기가 좀 진행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 68634님께서도 의견을 줬는데, 많이 그런 일이 아니지만 조금 고령이시다 보니까 양쪽 예. 후보가 그 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토론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오늘 네. 저녁 9시에 이제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있는데 네. 카멜라 해리스는 이제 그 토론회에서 이제 그 책상 앞에 네. 이런 그 칸막이를 이제 설치하겠다고 했고요. 이건 오늘 앉아서 하나요, 오늘은? 아니 서서 하는데 칸막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는 이제 그걸 조롱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네. 그렇게 나갔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네네.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도 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더라고요. 네. 자, 전 세계 좀 의료 전문가,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가들, 이런 모든 의료진 쪽 과학자들은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 이 얘기를 하나도 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 문제, 마스크가 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네.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연설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고 공화당의 문제도 아니고 네. 우리 정부의 이제 문제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질병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맞아요. 뭐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문제로 되는 그러면 것 안 자체가 돼요. 이제 안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마스크 의무화하면서 벌금도 엄청나게 더 올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또 가을 시즌 추위를 앞두고 재감염 확산되지 않도록 더 네.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시대 최영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